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정보 공개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정보공개서라는 게 사실 가맹본부랑 예비 창업자 사이에 정보 차이를 좀 줄여보자. 그래서 좀 공정한 거래를 하자. 이런 법적인 장치거든요. 아, 법적 장치군요. 네, 그냥 서류 한 장 이게 아니라 이 가맹본부가 얼마나 좀 투명한가, 또 경쟁력이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확실히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이 정보 공개서 정확히 뭔가요?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? 그 가맹사업법을 보면요. 가맹본부가 예비 점주한테 이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그런 문서예요. 반드시요. 네, 의무죠. 여기에는 뭐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정보들, 그리고 가맹사업 현황 같은 거. 특히 중요한 게 가맹점들의 실제 평균 매출액 정보가 들어갑니다. 아, 평균 매출액이요? 그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?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. 기준이요? 예를 들면요. 네, 뭐 전체 가맹점 평균인지 아니면 뭐 상위 몇 개 잘 되는 매장 기준으로만 뽑은 건지 이런 거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아하, 그렇군요. 네, 그거 말고도 뭐 가맹본부나 임원들이 과거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. 네, 법 위반 사실까지요? 네, 그리고 창업할 때 처음에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나가는 돈들, 이 모든 비용 항목들, 그리고 뭐 영업 조건이나 제한 사항 같은 거, 가게 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, 또 본사가 경영이나 영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교육은 뭘 해주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. 와, 법 위반 사실까지 공개된다니 이거 본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는데요. 이게 왜 이렇게 법으로까지 딱 정해놓은 걸까요?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이거예요. 공정한 거래요? 네, 가맹사업법의 목적 자체가 가맹본부랑 점주가 좀 균형 있게 같이 성장하자 이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본부는 그냥 가맹점만 막 늘리는 게 아니라 뭐 물건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주고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경영 자문도 해주고 또 약속한 영업지역은 지켜주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. 의무가 있군요. 그렇죠. 정보공개서는 바로 이런 본부의 약속이나 책임을 딱 문서로 명확하게 밝힌 그런 근거 서류가 되는 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무슨 약속 확인서 같은 느낌이네요. 공정한 광고 수단이자 경쟁력의 척도라는 말이 이제 좀 와닿습니다. 그럼 이 중요한 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관리가 되는 건가요? 이것도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어요. 그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쉬운 말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쉬운 말이요? 네,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뭐랄까 친구한테 내 사업 설명하듯이 쉽게 써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. 하하, 재미있는 표현이네요. 친구한테 설명하듯이. 네, 그렇게 잘 써서 만들면 이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뭐 시도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. 아, 등록 절차가 있군요. 그럼 공정위 같은 데서 내용을 다 확인해 주는 건가요? 등록됐다고 하면 그냥 믿어도 되는 건지?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. 등록할 때 물론 뭐 매출액 증빙 자료라든지 직영점 현황 같은 여러 서류를 내야 하고요.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사실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수정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명백하게 가짜 재무제표를 냈다거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거나 하면 아예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아, 등록 거부도 되는군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정위 심사라는 게 모든 세부 내용이 100% 진실이다. 이걸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네,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없는지 이 정도로 거르는 수준이지 뭐 이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까지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네, 그래서 등록된 문서라고 해도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 입장에서 정보 공개서를 볼 때 특히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네,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. 첫째는 그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항목, 이걸 정말 아주 세세하게 보셔야 합니다. 비용 관련 항목이군요. 맞아요.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
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법 위반 사실 대역입니다. 이걸 보면 이 가맹본부가 과거에 좀 문제는 없었는지,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인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? 신뢰도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, 이게 또 진짜 중요한데요.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이랑 나중에 내가 실제로 받게 될 가맹계약서 내용이 똑같은지 이걸 반드시 비교하셔야 해요. 아, 정보 공개서랑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러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보공개서는 뭐랄까 일종의 표준 이력서 같은 거고요. 가맹계약서는 진짜 고용계약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. 아, 비유가 확 와닿네요. 이력서랑 계약서. 네,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시점이랑 내가 계약하는 시점 사이에 뭐가 바뀐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협의를 하다 보면 조건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. 네네. 만약에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점이 왜 다른 건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겠죠. 정보공개서만 철석같이 믿고 계약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와, 정보 공개서랑 최종 계약서 둘 다 진짜 꼼꼼하게 교차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. 네, 반드시요. 오늘 정보 공개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. 프랜차이즈 창업, 이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정보 공개서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꼭 시간 내셔서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맞습니다.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보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투명성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 공식적인 문서에 담긴 정보들 말고 내가 가맹본부랑 상담하거나 뭐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요. 아, 문서 너머의 신호등. 그렇죠. 때로는 그런 문서 너머의 신호를 읽어내는 고민이 더 깊은 통찰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.